서울 송파구. 이곳에 한 유명 인사가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축구 좋아했어요? 여기 후원천사가 있으시다는데 누구세요? 아, 저희 아버지요. 나냐? 아유, 당신이잖아. 부끄럽게 뭘 얼마나 한다고 후원천사야. 운수 씨가 후원하고 있는 빈곤아동은 30여 명. 국적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운수 씨를 한국 아빠라 부르는 건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큰 거지. 그럼요, 많이 컸지. 그쵸. 얘가 날 때는 기억나죠? 저 체중하로, 저 체중하로 완전 해가지고. 운수 씨만큼 아내도 후원에 적극적인데요. 그 이유는 후원한 아이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 때문이랍니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3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게 된 걸까요? 저희 은행에서 해외 결식아동 돕기 뭐 이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 제가 우연찮게 그 한두 명 그 아이들을 후원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보낸 후원금으로 공부도 하고 또 꿈도 이루는 걸 보니까 왠지 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이렇게 됐네요. 큰일 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사실 한 달 후원 비용만 150만 원인데요. 아내는 이 모든 걸 이해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가족이 지하철역 앞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누군가를 마중 나온 건데요. 빨리 안 다니냐? 오늘은 웬일이야? 엄마까지 마중 다 나오고. 아이고, 딸내미 또 안 나오면은 입 나올까봐 처음 출동했지. 가자, 꼬셨어. 좋냐? 좋지 그럼.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나왔는데 공원을 한 바퀴 띵 돌다가 들어갈까? 좋아요. 그래요. 그럼 뭐 갑시다. 매일같이 다 큰 딸을 마중 나간다는 운수 씨.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난 딸 바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운수 씨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럼, 자, 소미만 한 애도야. 천천히 가봐. 나 다리 아픈데. 아우, 당신 왜 이렇게 빨라? 난 발 걸음 느리는데. 사람 누가 쫓아왔나? 여보, 응. 오늘은 여기까지만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자. 왜 그래?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들어가재. 저기 앉아서. 그러면 우리 더 산책하고 갈 테니까 아빠 천천히 먼저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갈 때 소화제 할게. 당신 괜찮아? 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 가. 가족들이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발걸음을 돌리는 운수 씨. 그를 주시하는 누군가를 보고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조금은 수상해 보이는 후원천사 운수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온 가족. 아이고, 이 사람이 불도 안 끄고. 아빠 계신가 보죠. 그래? 좋네. 민준아, 아빠 안 계시는데? 그래요? 어. 또 나가셨나? 그러게.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 전화 한번 해봐. 아빠 안 들어왔어? 오겠지 뭐. 나도 잘게 피곤해서. 그래. 들어가. 들어가. 안 받으시는데? 그래? 들어오시겠지 뭐. 들어가, 너도. 쉬세요. 집에 먼저 가겠다던 운수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시간 후. 민준아? 왜요? 아빠가 아직 계셔. 그래요? 전화해보셨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다. 엄마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나가봐. 빨리. 알겠어요. 그래. 그럼 뭐 아빠 먼저 들어오시면 연락 줘요. 그래. 엄마의 성화에 밖을 나온 민준 씨.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가지 않던 옆 단지 아파트에서 아빠가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황급히 헤어지는데 여기 왜 왔어? 아빠 찾으러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빠한테 뭘 좀 물어봐가지고. 엄마 걱정이라 빨리 가요. 알았다. 낯선 사람과 밤늦도록 무슨 얘기를 나눈 걸까요? 운수 씨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힘들지? 괜찮아. 사무실 가면은 에어컨 빵빵한데 뭐. 근데 아무튼 그런데 운수 씨 혼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요. 아빠 어디 아파? 그러게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요? 아니야. 아니 먹어. 뭐, 누룽지라도 끓여줘? 아니야. 입맛이 없어서 그래. 엄마, 아빠 보약한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요즘 안색도 안 좋고 그래야 되겠어. 통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일하시겠냐. 잘안 될지. 야, 니들 둘 있냐? 네. 아빠 걱정 마. 일찍 올게. 그래 저기 나 먼저 갈 테니까 밥들 마저 먹어. 아니 밥을 이렇게 못 먹어서 기운 없어서 어떡해. 아이, 난 빨리 좀 가봐야 돼. 가자. 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 그러지? 모르지 뭐. 나 저녁에 오시면 알겠지. 근데 아빠가 요즘 들어 아빠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어머니 남편분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셨나요? 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보름 전부터입니다. 여보. 민준 아빠. 땀 좀 봐. 금이었네. 뭐 저승사자라도 나왔어? 아니 이렇게 식은땀까지는 켜려고. 그러게. 몸이 허약해졌나? 악몽을 다 꾸고. 여보, 나 물 좀. 안 꾸던 악몽을 꾸기 시작하더니 환한 대낮에도 놀라는 일이 많아졌다는데요. 아니 왜 그래? 당신 요즘 이상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 아프긴. 아이, 참. 아 참, 이번 주 토요일 테니스 모임 있는 거 알지? 이번 주? 안 되는데. 아 왜? 또 회사 가야 돼? 아니, 이번 주에 영돈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취소하면 안 돼? 아, 영돈이가 무슨 고민 있는 것 같더라고. 가봐야 돼. 아유,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심지어 어떤 건망증까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러자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 엄마. 근데 혹시 아빠 공황장애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아이 얘는 말을 해도. 아니 요새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고. 하긴 그렇다는데. 공황장애? 동생 말에 공황장애 증상을 검색해 보는데요. 이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불안해하고 식은땀 흘리고. 어머, 너네 아빠 증상이랑 똑같아. 어떡하냐? 아닐 거야. 아, 고치면 당연히 되지. 그래야지. 갑자기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보실러 가야지. 그날 오후 영화 좀 보고 와요. 혼자 보셨어요? 네, 일 때문에. 제가 지역신문사에서 문화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혼자 봐요. 결혼 전만 해도 유명 신문사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했던 아내. 결혼 후 가정을 위해 힘겹게 이룬 꿈을 접어야 했는데요. 최근 그 꿈을 다시 펼치게 됐습니다. 한잔 줄까? 아 영화 보면서 많이 마셨어. 평소 재테크에도 관심 많은 그녀. 틈날 때마다 부동산에 들른다는데요. 근데 좋은 데로 이사 가나 봐. 집을 내놨어. 그게 뭔 소리야? 몰랐어? 어? 민준 아빠가 며칠 전에 오셔갖고 집 내놨는데. 모르는 소린데. 이상하네. 뭔 일이야? 왜 민준 아빠가 민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내놨지? 그게 뭔 일 있나? 한번 알아봐야 잠깐만. 되겠다.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한 아내. 남편에게 바로 확인 전화를 거는데요.
아니 다름 아니라 부동산 김 사장이 그러는데 당신 집 내놨다는데 뭐야? 민준 아빠랑 통화해봤어? 뭘 하시는데? 별말 안 하고 지금 바쁘다고 이따 집에 와서 얘기하겠대네. 아이고. 오히려 통화 후 궁금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게. 어디 공기 좋은 데다가. 그날 저녁 은수 씨의 요구대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야 민준아, 너네 엄마 오늘 달리 이쁘다. 어머, 웬일이야? 새삼스럽게. 아유, 딴소리 말고, 응? 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요? 뭔 얘기야? 여보, 민준아, 성미야, 아빠가 말이야. 아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어? 명예퇴직? 잘했지 여보. 명퇴? 아. 아니, 당신 아직 3년이나 남았잖아. 여보. 왜 벌써 해? 이거 우리 생활비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 상가 거기서 나오는 그 임대료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누가 돈 때문에 그래? 아니, 내년에 민준이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당신 명퇴하고 이러면 오겠어? 그리고 사돈네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괜찮아요. 요즘 스몰 웨딩도 유행이고 하니까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면 되지. 조그맣게. 야, 그거 여자 측에서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 너? 아유, 아니야. 너 잘한 거야. 그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봐. 스몰 웨딩 아주 상해서 좋다. 한번 얘기해보죠 뭐. 아, 그리고 말이야. 뭐야? 또 있어요? 그 명예퇴직하면은 태국으로 이민 가서 살 생각이다. 태국? 뭐야? 그래서 당신 집 내놓은 거야? 야, 태국이! 아니, 이 사람이 여보. 진짜 미쳤나 봐. 야, 이게 태국이 여보. 노후 생활하는데 그렇게 좋대. 5억만 주면은 골프장에 수영장에 아이. 야, 열대 과일 끝없이 먹고. 아니, 여보세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나는 당신 명퇴하는 것도 싫고 태국 가서 사는 것도 싫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 땅 밟으면서 살 거야. 당신 혼자 가. 아니. 엄마. 느닷없는 남편의 통보에 마음이 상한 아내. 나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거 싫단 말이야. 야, 아주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저는 한번 설득해볼게요. 아니 아버지 쉬시겠다는데 그거를 못 도와주냐? 그래. 자신 때문에 화난 아내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은수 씨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보, 당신 저기 집안 살림하고 그 힘들잖아. 몸도 아프고. 태국에 말이야. 아니 거기 가면은 가사 도우미 그런 거 두고서 그렇게. 아, 그리고 당신 당신, 솔직히 말해봐. 당신 왜 이러는데? 나 이제 겨우, 일 시작했어. 그런데 태국 가면 그 일은 내 생각 조금이라도 하고 말하는 거야, 당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정말 이 사람 왜 이래? 하러. 흥분이 가라앉히고. 아니, 어떻게 흥분을 안 해? 내가 정말. 알았어. 예상은 했지만 눈물까지 터뜨리는 아내를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애들 나가서 나랑 한잔 할래? 난 괜찮아요. 그냥 둘이서 갔다 와. 저랑 가요. 그래, 민준아, 가자. 다녀오세요. 엄마. 어떻게 해야 아내를 설득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한 은수 씨입니다. 아버지가 좀 심하게 안 거냐? 아니요. 근데 엄마 입장도 이해가 좀 돼요. 아빠, 이건 어때요? 태국에다 집 사고 남은 돈으로 여기서 조그만 아파트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한 달에 한 번씩 글 쓰시니까 괜찮지 않아요? 집 팔고 태국에 집 사고 남은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할 거다. 집을 얼마에 파실 건데요? 15억에 내놨다. 태국에 한 5억 정도의 집을 10억을 기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충격 발언. 이번엔 아들도 꽤 놀란 얼굴입니다. 아빠가 뭐 기부하고 후원하고 이러시는 거 저는 진짜 좋거든요.
아유, 근데 뭐 몇백 몇천도 아니고 10억을 기부하겠다니까 그걸 어떻게. 민준아, 너하고 소미 앞으로는 아파트가 한 채씩 있잖아. 그리고 전문직이고. 근데 아빠가 굳이 돈 쌓아놓을 필요도 없잖아. 안 그러냐? 아니,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알면 완전 난리 날 거예요, 아빠. 그래. 엄마가 알면 난리가 나지. 그래서 엄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비밀만 해줘. 그거면 돼.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을 기부한다는 아버지. 민준 씨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토해내는데요.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달 후원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후원할 생각이었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줄 몰랐는데 그렇게 집까지 팔아가지고 15억을 기부하신다고 하니까 괜히 제 돈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돈 문제에 민감할 줄이야. 민준 씨 괜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며칠 후 세상이 온통 장맛비로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궂은 날 엄마가 아들 회사 앞까지 찾아왔는데요. 니네가 해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제 자면서 아빠한테 공황장애 초기 증상 같다고 정신과 가자고 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아니 요즘 정신과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데? 아유 그러게 말이다. 구식은 아이고 참. 갔다 오시지 좀. 네가 좀 한번 아빠한테 얘기 좀 잘 해봐. 알겠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근데 엄마. 왜?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요즘 너가 아빠 뭐 사람 놀래키는 거 일이잖냐. 근데 뭐 또 있어? 아니 아빠가 집 팔아가지고 10억 기부한다는데? 뭐 10억을 기부를 해? 어려운 애들 도와준다. 아이고 참나. 아이고 야야 기부 그 핑계 대고 이건 분명 뭐 아니다. 뭐 꼼수 부리는 거 같아.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던 아빠의 부탁을 저버렸는데요.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야. 민준 씨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빠가 기부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늦게 알게 되면은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엄마가 빨리 알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정숙 씨가 아들을 만난 후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난번에 민준 아빠가 집 내놓은 거 그거 취소 좀 해줘. 근데 내가 그때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또 뭐야? 그때 민준 아빠가 자기네 그 상가랑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그래. 민준 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묻더라고. 내 명의로? 아니 그 사람이 뜬금없이 그런 걸 왜?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전 사장님 있잖아. 그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그래. 돌아가셨다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 명의로 싹 다 돌려놓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난 얘기라도 소름 끼치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 방정맞은 생각이면 좋겠는데 민준 아빠 건강은 걱정 없지? 아유 그럼 나이가 몇인데 아직. 한 달 전만 해도 남편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졸렸다. 당신 일로 좀 와봐. 왜 또? 여기 좀 앉아봐. 아유, 왜 또 그래? 당신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봐. 당신 뭔 일 있지? 아니 무슨 일 있다고 그래 또? 아니 괜히 우리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몰라?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으려고 그래? 아, 피곤해.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 상가명이 내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 그 이유가 뭐야? 아니 꼭 죽을 사람처럼. 이 사람 지금 말하는 거 봐. 아 죽긴 뭘 누가 죽을 사람이라고 죽을 사람처럼.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왜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혼자 안 그랬었는데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런 걸 뭘 상의를 하냐. 아이고 좀 일어나 봐. 아이고 사람 속 터져. 당신 행동하는 게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여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 그럼 10억 기부는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그러는데 민준이가 그거 알고 가만히 있겠어? 아 내가 그냥 입 좀 꼭 다물고 있으라고 했더니. 아니 그럼 걔가 그 엄청난 걸 알고 가만히 있겠냐고. 당신 기부 핑계 대고 또 작은 아빠한테 돈 사업자금 대주려고 하지? 아 이 사람 이거 왜 아니 왜 이 얘기가 그쪽으로 튀어? 이 기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한 번만 더 그랬단 봐. 당신 이혼이야 나는. 나 모든 거 당신이랑 상의할게. 그리고 동생한테 안 줘. 내가 더 의문스럽잖아.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당신한테 꼭 상의할게. 왜? 뭐야? 아빠, 누가 찾아오셨는데? 그래? 알았어. 인터폰으로 방문자 얼굴을 확인한 운수 씨. 내가 내려가서 만날 테니까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네. 평소라면 집안에서 손님을 맞이했을 텐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고 나가는데요. 누군지 말 안 해? 누군지 말 안 하던데? 그냥 여기 앉아서 TV나 보시오. 그러게. 그런 남편이 아내는 너무 이상합니다. 운수 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제작진이 따라가 봤는데요. 근처 공원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혈연 관계고 아버지랑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아버지라고 좀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뭐 당신이라고 부를까요? 그럼 아버지 맞으시잖아요. 좀 작게 좀 얘기해. 그래 뭔데요 그러면? 작게 좀 얘기해. 작게 좀. 내 입장도 좀 자네가 이해를 해줘야. 그럼 제 입장은요? 그러니까 민준이 걔만 아들이 아니고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자네 정말 왜 이래? 제발 우리 이 집 주변 그리고 우리 가족 주변은 좀 제발 좀 나타나지 말고 나만 좀 여러 개 만나면 안 되나? 혼외자가 있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려우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수 씨에게 혼외자식이라뇨? 법 없이도 산다는 그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믿기질 않습니다. 운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자네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인가? 예, 아버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네. 자네가 내 아들이랑 근거도 없고. 편지에 어머니 이름 적은 것 같은데 설마 기억 못하세요? (35년) 전 과거를 꺼내보지만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 운수 씨. 20대 어머니 사진이에요. 아무래도 자네가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니요, 확실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학교랑 과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아버지 찾은 거고요. 어이가 없네. 어이요? 그건 제가 더 없죠. 지금까지 형편없는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살았는데 설마 지금 발뺌하시는 거예요? 발뺌이 아니라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게 그거죠. 그럼 뭐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하죠. 내가 그걸 왜 하나? 아, 진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네,
그럼 저 소송해야겠네요. 소송. 소송? 네.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인지 청구 소송인가 친부모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집안에 알려질까 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궁금했어요. 35년 만에 나타나서 제 아들이라고 우려대는데 정말 제 아들인지 그게 알고 싶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검사 결과에 놀란 운수 씨. 이유는 친자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된 게 틀림없어. 아니 뭐 소문에 천사라는 둥 법 없이도 산다던데 천사는 개뿔.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뭐 다른 데 가서 또 검사할까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네? 얼마든지요. 하지만 결과를 부정하고 싶었던 운수 씨. 다른 기관에서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맞죠? 검사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러자 혼의 자식은 운수 씨에게 법적 아들이 되고 싶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저 인정하시는 거죠? 아들로? 그럼 저 호적에 올려주세요. 뭐? 아니, 아들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것만은 진짜 안 돼. 진짜 너무하시네. 정 뚝 떨어지게. 아니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저도 알아요. 뭐 엄마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임신을 했으면은 얘기를 해야지. 그때 저희 어머니 유부녀였어요. 뭐? 그러니까 말을 못했겠죠. 제가 제일 불쌍한 거죠, 제가. 예?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더 잘 클 수도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매일 맞으면서 자랐으니 그냥 뭐 이 나이에 뭐 아버지 정? 뭐 그런 거 저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살아온 시절 그거 보상받고 싶네요. 뭐? 보상? 예. 억울한 거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어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지금 주시면 호적에 이름 안 올려도 되고요. 도대체 얼마를 받고 싶은데? 한 10억? 10억? 그거 주시면 제가 평생 남남처럼 살아드릴게요. 어떠세요? 집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정말 끔찍했습니다. 큰애는 결혼할 여자도 있고 또 상대방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아내랑 딸마저 알면은 정말 기절을 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앞뒤 가릴 거 없이 집을 우선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돈보다 지금의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저한테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동안 이상 행동을 보였던 건 바로 혼의 자식 때문이었는데요. 집이 팔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제가 사실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 빚쟁이 취급을 하시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데요. 일단은 이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뭐 퇴직을 일단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아니 뭐 그래도 이제 뭐 퇴직금 이런 걸로 뭐 나올 텐데 그거라도 조금 일단 저한테 좀 주셔야 제가 당장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알았어. 희귀병으로 돌아가신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혼의 자식.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사는 게 힘들다며 돈을 요구하고는 가버리는데요. 이제야 왜 운수 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사는 집을 내놨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나올 걸 아내도 알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비밀리에 해결할 수 있을지 운수 씨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날 밤 대학 때 친구를 불러낸 운수 씨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이제 그러게. 아니 근데 애 엄마는 진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지. 야, 너랑 기억나겠냐? 35년 전에 하룻밤 원나잇 한 여자가 기억나겠어? 한두 번은 그랬어야 기억나지. 너는 안 그랬냐? 너도 어지간한 날라리했어 그때는. 아유,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20살하고 저기 유부녀랑은 아유 참 그게 아닌데. 야, 유부녀라고 얼굴에 뭐 유부녀 이렇게 써 있었냐? 따지고 보면은 그 유부녀가 그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이상한 거냐? 그건 아니지. 근데 그래도 그 여자도 참 이상하다. 어? 비밀로 하기로 해서 끝까지 숨겨야지. 내 말이 그 말이다. 그걸 죽기 전에 왜 말해? 아휴, 그렇잖아도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뭐라 그래? 아니, 물려주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네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 친아버지를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봤다는 거야. 진짜 젊은 애들 말 맞따라 헐이네 헐. 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불쌍하게 컸다. 왜? 네 핏줄이라 안타까워? 야, 그런 게 아니잖아. 집에서는 그나저나 몰라야 되는데 그 끝까지 숨길 수 있겠냐 이거? 그게 좀 힘들다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지옥. 정말 괴롭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잘못 살아온 과거 때문에 오늘날 지옥을 살고 있는 운수 씨. 그의 과거가 궁금한데요. 대학 한 1, 2학년 때까지는 뭐 거의 상날라리였죠. 공부 잘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래서 다행히 좋은 회사 취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정 꾸리고 사는데 아니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래. 그래도 괴로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다행입니다. 고맙다 어쨌든. 며칠 후 퇴직금의 일부인 1억을 수표로 찾은 운수 씨. 봉투에 담는 걸 보니 누군가에게 주려는 모양인데요. 그가 서둘러 간 곳엔 아니나 다를까 혼의 자식인 수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철 씨가 신용 불량자라 통장 입금이 안 돼서 직접 주는 거랍니다. 일단 이걸로 제가 월세방에는 일단 그냥 거기다 일단 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근데 상가가 3개 정도 있다고. 내 뒷조사까지 했어? 아니 있다고 말씀드린 걸 왜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세요? 상가는 내 게 아니야. 내 아내 거라고. 아니 제가 뭐 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넘겨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집을 파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만 팔려? 아니 그럼 뭐 명의 같은 것도 일단 저한테 돌려주신 사람이 정말 보자보자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진짜 섭섭하게. 집 팔리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아니, 자꾸 미루시면 제가 동생들 제가 직접 만나보고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좀. 돈을 받고도 계속 재촉하는 수철 씨.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데요. 저기 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다리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일단은 근데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빚쟁이 취급을 하시고 저보고 이렇게 뭐 나타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똑같이 저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돈을 달라. 나 원래 그거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럼 나도 그럼 돈을 달라.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만 그냥 바보 될 것 같아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수철 씨. 그의 요구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날 밤 왜 술을 이렇게 먹었대? 이쁜 여보. 아이고 이 사람. 아빠. 야야. 아빠 뭔 일 있나 보다. 아빠 괜찮아? 좀 더. 아이고 자. 야 소미야 어서 가서 꿀물 좀 타와. 아이고 술을 이렇게 먹어 안 그러는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만취한 운수 씨의 모습이 낯선 가족들인데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지금 아버지 주무시는데, 예,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 심지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는데요. 상대방이 통화 후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고 놀란 남매.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이렇게 하잖아. 오늘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거 끈적끈적할 텐데 아이고 그냥 자서 어쩌냐 이거. 저 엄마, 아이고, 아버지 좀 잘 참나. 챙겨드려요. 나갈게요. 그래 들어가시오. 니들도 가.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민준 씨 방으로 들어가는 남매. 다시 문자를 확인해 보는데요. 아, 이거 뭐냐? 생각해봤는데 호적의 이름 무슨 소리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전에 전화 왔던 번호랑 똑같은데? 남자야 여자야? 남자. 호적에 올려라 말아야 누구야 도대체? 문자 내용으로 보아 수철 씨인 듯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 씨는 궁금함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 여보세요? 아, 네, 저 하문수 씨 아들인데요. 네, 그 문자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민준 씨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수철 씨. 민준 씨는 결국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걸까요? 40분 후 민준 씨가 의문의 남자가 만나자고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초조하게 상대를 기다리는데요. 네네. 마침내 민준 씨와 수철 씨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긴장한 민준 씨와 달리 수철 씨는 편안해 보이는데요. 어떤 거 주면 되지? 네. 이 소주 하세요. 네. 잔도 2개 주세요. 찬찬히 얼굴을 살피는 민준 씨. 그러다 며칠 전 아빠를 찾던 인터폰 속 사람임을 기억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아빠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보내신 문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그냥 보신 그대로인데. 호적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하문수 씨 아드님이시죠? 예. 저도 하문수 씨 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라실 수 있는데 저도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호적에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농담하세요? 이런 걸로 농담할 수 있는 그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아시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한 상태고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아니,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잘못 나올 수가 없어요. 3번 갔어요, 3번.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병원 3군데 갔다고요. 3군데 강남에 있는데 3군데 갔다고. 그럼 검사지 좀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검사지를 당연히 안 들고 왔죠. 왜?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하려고 왔는데 내 이거 보고 나 당신 아들 이거 입증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민준 씨,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 기가 막힌데요. 아니, 그러면 왜 이제서야 지금 나타나신 건데? 아니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온 거죠. 그리고 말씀을 너무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죄인같이 만드는 거 이렇게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죠. 제가 아버지 찾아뵙고 그런 인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아들 아니에요? 똑같이 보면 나는 그쪽보다 형이고. 다르죠. 아빠를 협박하는 아들도 있습니까?
내가 뭘 협박을 했는데 야, 아버지 처음 만났는데 나보고 뭐란 줄 알아? 나보고 돈 줄 테니까 가래. 아버지가요? 어? 내가 돈 달라고 먼저 한 것도 아닌데 나보고 돈 줄 테니까 그냥 나보고 꺼지래. 없어지래. 화 나겠니? 화 안 저희 나겠니?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너한테는 안 그러겠지 왜 나한테는 그러는데 그러면? 나 안 억울하겠어? 어? 내가 괘씸해서 그래 보상금이라도 받자 이런 생각 들더라.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원하는 게 아버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돈이다 왜? 어? 그래서 얼마를 원하는데요? 10억. 10억이요? 너네 집 10억 갖고 타격 없는 거 아니야? 10억만 받으려 그랬는데 너네 집 저기 뭐 상가도 있고 한 3개 정도 있나? 그리고 너네 아파트 되게 부잣집에 사는 거 같고 나 그냥 호적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아빠 재산 때문에 호적에 올린다는 거네요? 그냥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지금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이다. 35? 내 나이 알아서 뭐 하려고? 너 형성해서 좋아?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내 아버지랑 똑같네. 내가 돈 때문에. 열내는 수철 씨와 달리 차분한 민준 씨. 수철 씨는 그런 이복 동생을 보고 왠지 모를 열등감에 휩싸이는데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 얘기할 거 뭐 그런 거. 좀 가. 네. 결국 민준 씨를 보내고 수철 씨 쓴 술만 들이킵니다. 충격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민준 씨가 집에 왔습니다. 동생 소미 씨는 이제나 저제나 오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만나고 왔어? 뭐래? 몰라. 뭘 몰라. 자기가 하문수 씨 아들이란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동생에게 아빠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아빠가 이상형이었던 여동생은 민준 씨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다 진짜. 나 앞으로 이제 아빠 얼굴 못 볼 것 같아. 뭐 아빠가 결혼하고 바람 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니 바람은 아니지만 행실을 어떻게 쓰면 지금 이제 와서 남매에게 늘 자랑스러운 아빠였는데 몇 시간 만에 근심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가 퇴근 후 수철 씨를 만난 동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혹시 어제 저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제 수철이랑 같이 오신 분 맞죠? 네네네. 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럼 일단 앉으십시오. 네. 술집 주인이 수철 씨를 아는 것 같아 이곳을 다시 찾았다는데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아주 개망당이에요. 한동안 앞뜸했었는데 그 앞에 몇 번 올 때는 쌈박집 따고 술 먹고 아주 말도 마세요. 평생 엄마 등골 빼먹고 살아서 엄마 결국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 엄마는 희귀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희귀병은 수철이가 하는 말은 거의 90%가 거짓말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민준 씨는 왜 수철 씨의 동네 평판을 궁금해한 걸까요? 잠시 후 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긴 민준 씨. 상대는 다름 아닌 아빠입니다. 그게 아빠 저 아는 거 알고 계시죠? 만났다고 전화했더라. 니들한테도 미안하고 수철이한테도 미안하고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아버지나 뭐 따뜻한 가정 이런 걸 원하는 거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잘 알아보니까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아들을 보면서 할 말을 잃은 운수 씨. 고맙다 민준아. 아니에요.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뇌 뿐입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 멋지고 당당한 아빠이고 싶었었는데 치부를 들키고 나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그냥 막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민준이가 괜찮다는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정말 든든했어요. 아, 기댈 때가 있구나. 그리고 35년 만에 나타난 수철이에 우리 가족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가끔씩은 수철이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수철이가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제가 뿌린 씨앗이니까 제가 감당할 몫이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은 남자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알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전 누구보다 아빠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아들인 제가 이해를 못하면 누가 또 이해를 해주겠어요. 보름 후 산책 중인 운수 씨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인지 막내딸 소미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절 믿고 이해를 해줘서 이렇게 같이 산책도 나오고 해서 좋은데 딸은 예전 같지 않네요. 저하고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제가 같이 산책 나가자고 해도 싫어하고 마중 나간다고 해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씁쓸하네요. 제 잘못이니까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제가 감당해야죠. 가자. 시간이 좀 지나면 소미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잘 말해볼게요. 그랬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함을 운수 씨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 씨도 아들 민준 씨도 믿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 소미가 운수 씨를 이해하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운수 씨. 가족과의 진짜 사랑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